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시장이 빠질 때는 잠깐 여러분들 3,000% 빠지는 것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제가 제 경험담을 바탕으로 배당 7.5%를 좋아하게 된 이유들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까지도 한번 도움 되실 만한 부분들을 좀 뽑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누구한테나 안전지대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제가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돈이 주는 경제적인 안전지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제가 뭐 자주 먹는 이 북촌 손만두 같은 그런 느낌의 이 만두 사 먹는 돈, 작은 돈은 저만 해도 막 쓰게 돼요. 그러면은 사실 소소하게 작은 돈 써봤자 카드값이 이제 뭐 크게 영향을 주겠냐라고 하지만 4,500만 원 나오게 되면은 와 하면서도 잘 줄여지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소소한 돈에서는 잘 쓰는 티가 안 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다시 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이 돈이 더 많아 보입니까? 자, 보통 증권사에는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됩니다. 옛날에는 더 증권사 지점이 훨씬 많았는데, 자, 누구나 이제 지점에 본인들이 원하는 지점에 가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뭐 강남, 아니면 뭐 분당, 아니면 좀 목동, 뭐 이런 실제로 집값도 좀 비싸고 돈도 좀 많아 보이고 학군도 좋고 뭐 이런 서울로 치면 교통도 편한 이런 지역인데 실제로는 어디가 제일 인기가 많으냐 하면요, 대림동입니다. 대림동. 대림동. 실제로 장사가 제일 잘 돼요. 왜냐하면 돈이 진짜 많거든요. 이분들 돈 안 쓰거든요. 근데 돈 와가서 이제 아무래도 뭐 투자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까 저희 말을 정말 잘 들어요. 근데 돈이 진짜 많습니다.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실 이분들이 뭐 얼마나 힘든 삶을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 외모에서 느끼는 그 풍채와 어떤 그런 감정으로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들이 진짜 많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화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신입사원 때 이제 국내 최고의 부촌인 압구정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첫 지점이 압구정 지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모르는 손님들이 이렇게 걸어오는 것을 워크인 손님이라고 합니다. 투자 상담을 받고 싶어요 하면서 들어오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행색을 보면 남대문 이렇게 열려 있으면은 이 뭐 행색을 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래서 선배들이 상담을 하기 싫어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막내라 가지고 그때 이제 그분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오시면서 이제 남대문에 셔츠가 껴가지고 이게 되게 추한 거예요. 추름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무튼 저도 대충 대했습니다. 해봐야 뭐 한 몇백만 원 있겠지. 저도 이제 머리가 좀 굵어져가지고 몇백만 원 있겠지 하면서 상담을 대충 했습니다. 자, 근데 전단체를 하신다는 거예요. 전단체는 여러분들 어떤 형태냐면은 자, 요런 식으로 이제 앉았습니다. 이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좀 그렇죠. 저도 뭐지 한 몇백만 원 있겠나. 전단체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1년 이내에 3개월 보통 만기고요. 1억 원 이상이 기본 단위입니다. 1억 원, 1억 5천도 안 되고요. 1억, 2억, 3억, 1억 단위예요. 뭐 일단 이때 당시에만 전단체가 금리가 한 7%, 8% 이렇게 됐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최소 금액이 1억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이게 1억부터입니다 하면서 다른 말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리스트를 달래요. 그래서 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제 뭐 국고책이긴 한데 리스트가 이렇게 전단체 2, 전단체 3, 금리 뭐 3.5, 금리 뭐 5.5 이렇게 안정성에 따라서 금리가 좀 바뀌는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다. 설명도 제대로 안 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하면서 했는데 근데 이제 저는 예의는 갖췄죠. 어르신이기 때문에 예의는 갖췄고 막내로서의 그런 어떤 약간은 각이 잡힌 모습은 있었는데 그분이 설명을 이제 하는데 서로 이제 어른에 대한 공경 수준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30억을 했습니다. 그때 DM베스트라고 아직도 제가 이름이 기억나요. 지금 전단체를 많이 안 하시거든요. 이제 왜냐면 전단체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한번 강원도지사가 디폴트 선언하면서 전단체에 대한 리스크가 확 부각된 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많이 안 하시는데 이때 DM베스트 몇 차, 뭐 7차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롤오버하는 형태가 이 전단체의 90일마다 만기가 되면서 롤오버를 하는 형태로 공사기간까지 채권들을 롤오버하는 형태예요. 근데 두산건설이 이때 국가로부터 발주받은 도로에다가 기반시설을 공사하는 그런 수주를 따냈었습니다. 그래서 두산건설이 돈이 없지만 이 공사를 하면 돈이 들어오는 구조잖아요. 왜냐하면 국가가 발주했기 때문에 공사만 하면 돈이 들어오는 형태였단 말이죠. 그래서 채권을 담보로 이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형태로 재건단체가 많이 유명했었는데 그때 이분이 30억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때였는데 당시에 점장님한테 엄청 이제 이쁨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은 남대문 열려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결국 이제 그때부터 저는 태도가 확 바뀌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돈으로 보이는 단점이 있죠. 이제 영업사원이다 보니까 돈으로 보이는 단점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해를 갖추는 장점을 얻었습니다. 돈은 결국에 태도였어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남대문 따위는 다 가려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느꼈죠. 전단체 말고도 그분이 했던 거는 뭐 부동산도 했었고요.
사모펀드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규 그때 청약 공모주는 그 당시에 정말 부자들의 전유물이었거든요. 공모주 청약. 지금은 이제 그 분배 방식이 바뀌면서 아무나 다 하는 이제 그런 구조로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돈이 몇억 가지고는 안 됐습니다. 몇십억 있으셔야지만 그때 이제 인정을 받으면서 딱 방에 들어오셔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렇고 펀드 여러 가지 하면서 분산 투자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제가 느꼈던 거는 신입사원 때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구나, 한 곳에 몰빵하지 않는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자, 제가 생각해도 경제적인 그 안전지대 돈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앞서 보여드렸다시피 소액은 티가 안 나요. 저 같으면 해도 뭐 커피 사 먹고 밥 사 먹고 10,000원, 20,000원 뭐 쓰는 거는 우습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목돈으로 가게 되면 생각보다 신경 쓸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그 경제적인 뭐 그 파이어족 해가지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거나 아니면 월배당을 통해서 빨리 이제 은퇴하려는 사람들, 아니면 소득 공백기 제가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소득 공백기. 실제로 60세 은퇴를 하게 되면 저도 회사라는 명함이 벗겨지게 되면 백수잖아요. 유튜버잖아요, 그냥. 근데 그럴 때 실제로 1억이 있더라도 2억이 있더라도 얼마 못 가요. 그러니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는데 목돈으로 가면 갈수록 실질적으로 신경 쓸 것이 많다라는 거죠. 이제 사실 이런 거는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 신경 쓸 것이 많다라는 건데, 이제 목돈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한 거죠. 시간. 우리가 시간이 무조건 많으면은 3%짜리 예금을 한 100년 하죠. 근데 문제는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리고 웬만큼 고민이 좀 필요해요. 요즘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고객 상담을 해보면 웬만큼 다 알아요. 웬만큼 똑똑하시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 이해는 100% 합니다. 뭐 이해 못하면 계속해서 뭐 피드백을 주고받고 하면 이해는 100% 해요. 즉 설명을 해드리면 이해도 면에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 그러면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근데 이제 이해가 아니라 막상 이제 스스로 뭐 예를 들면 저처럼 창작을 해서 이거를 설명드리는, 아니면 그 찾아가는 과정, 스스로 본인이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직접 해보는 거는 이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고민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 시간의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우리한테는 시간이 무한정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고생을 하는 건데, 오늘도 나스닥 2% 넘게 빠지더라고요. 이 개고생을 하는 건데, 자, 결국 돈을 모으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금을 3%짜리를 이제 1억을 만들려면은 월 100만 원씩, 그러면 이제 200만 원씩 3% 연이율로 48개월 걸립니다. 4년 걸리죠. 4년 걸립니다. 자, 근데 1억을 만드는데 월 배당 만약에 10%다. 연배당 10%에 월 배당률이 1%, 0.8% 되겠죠. 자, 그럼 42개월 걸립니다. 근데 6개월 아꼈죠. 근데 이게 뭐 6개월 아끼는 수준이 측면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1억이 있을 경우에 재투자를 할 때는 3% 이제 복리 투자 해봐야 5년 후에 1.15억입니다.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1억으로 만약 타미당을 했어요. 타미당이 지금처럼 안정적으로 10,000원 수준에서 잘 움직여준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5년 동안만, 그럼 배당이 10.5%잖아요. 월로 치면은 한 0.9% 되다 보니까, 자, 5년 후에는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2억, 3억, 4억, 5억이 되면 점점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민들이 결과적으로는 시간 싸움 측면에서 꼭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자, 오늘 시장 보시면 2.44% 나스닥이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시, 새벽 1시인데 금요일 넘어가는 토요일에서, 자, 목돈을 만드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나스닥은 또 빠지고 있고요. 지금 S&P도 빠지고 있고, 시장 전반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이에요. 니케이는 무슨 4%나 빠졌네요. 아까 방송했을 때보다 더 많이 빠졌는데, 자, 결과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필요한 목돈 만드는 과정 중에서 저도 물론 부자가 아니지만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 고민과 노력인데, 자, 시장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면 지금은 금리 인하 시기잖아요. 금리 인하 시기이고,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을 경우에는, 후보 카드를, 교체 카드를 다 꺼내 들었을 경우에는 이제 기업 실적이 바탕으로 실적이 안 나온 종목들은 무조건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진검승부를 할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적으로 예적금으로는 이제 시드를 불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시행착오와 노력과 창작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제 책임 회피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이해만 하시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고민될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한 답은 저도 몰라요. 여러 가지 분산 투자가 답이라는 것만 알고 있고, 자, S&P가 아까 1% 넘게 빠지고 나스닥이 2% 가까이 빠지잖아요. 근데 이제 S&P에 투자한다라는 거 스파이는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SPY, 뭐 VOO, 미국 S&P에 투자하는 대표적인 미국 지수 ETF, 그다음에 IVV 이런 건 다 알고 있습니다만 SPLG도 몰라요. 왜냐하면 막 익숙하지 않거든요. 공부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똑같이
S&P에 투자하긴 하는데 얘는 수수료가 0.09고요. 얘는 0.02입니다. 옛날에는 유동성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근데 유동성의 문제도 지금 전혀 없고요. 그리고 한 주당 가격이 500불 넘어가니까 너무 비싸잖아요. 근데 얘는 그 작은 돈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있고 도구를 선택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타미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많이 오를 땐 타미당이 좋지만 지금처럼 지수가 흘러내릴 때는 타미당 7이 안정적으로 배당을 10% 가까이 받는 측면에서는 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어요. 커버드 콜의 전략의 하락도 장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 배당주를 하는 게 맞는지 개별 주식을 하는 게 맞는지 이런 것도 선택사항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해야 될 거야 라는 것이 머릿속에는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래야지 만약에 이번에는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은 그래도 좀 기회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바로 분산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지만 금리 인하 시기에는 결과적으로는 저는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들이 좋지 않겠냐라는 것으로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고, 뭐 올해 초부터 주식쟁이임에도 불구하고 배당 투자와 대안 투자들을 많이 설명을 드리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던 게 바로 이 채권 투자, 20년 이상의 장기채에 투자하는 채권, 그 다음에 한국부동산 인프라죠. 자, 보시면은 지금 결국 100불이 넘어갔어요. 1개월 동안에 94, 95 하던 게 지금 결국 100불이 넘어갔습니다. 자, 이런 투자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뭐 금리가 빠지던 안 빠지던 요 리츠 같은 거 이렇게 좀 솔직히 뭐 크게 변동도 없이 5,200원 사이에서 배당 7%씩 나오고 이런 상품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야, 나는 나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나스닥이 단기적으로 급락했잖아요. 더 빠졌네. 2.58로. 자, 이렇게 빠졌을 경우에 나는 실질적으로 나스닥이 급락했기 때문에 주식을 볼 거야. 엔비디아 5일 동안에 14.69%나 빠졌네. 엔비디아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삼성전자 지금 단기간에 7% 가까이 빠지면서 우리 코스피에 대표적으로 회복을 못하고 있는 그 주범 중에 하나죠. 근데 나는 오히려 시간을 길게 보면 엔비디아나 삼전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인 겁니다, 여러분들. 타미당은 저는 뭐 그 많은 숫자의 분산 중에 일부이긴 한데, 본인들 선택사항에 이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어떤 그 배경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노력이 필요한 거고, 자, 그런 와중에 뭐 금투세니 뭐 ISA니 연금이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시장이 바뀌어가고 대내적으로 말고 외부적으로 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또 이런 문제가 있겠구나, 실제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도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저만은 또 마찬가지. 이걸 누가 떠먹여주겠습니까? 공부하고 또 브리핑 하려면 또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와중에 내가 코스피보다 코스피 200에 커버드 콜을 하고 싶다. 왜냐하면 배당을 뭐 12% 가까이 주고 있고 주가가 최근에 좀 빠졌기 때문에 빠지는 흐름이면은 나는 그냥 배당을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가면 좋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품들 중에서 또 이런 생소한 상품이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공부를 해보시고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내 성향에 맞는지도 또 좀 보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1,000만 원 투자했을 경우 600만 원만 주식을 사고 나머지는 콜옵션을 매도하는 전략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지 뭐 이렇게 좀 수치, 프리미엄 수치인데 언제 내가 손해를 보는 건지, 기본적으로 뭐 제가 준비는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100% 이해를, 아니면 100% 간지러운들을 긁어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옵션들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런 많은 상품들 중에서 시장의 어떤 그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보면은, 자, 두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공격적이면은요, 여러분들 성향이 나는 공격적이고 나이가 젊고, 근데 그 하나 대표적으로 오류 중에 하나가 나이가 젊을수록 공격적으로 투자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나이가 젊을수록 더 배당주에 투자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복리 투자를 하고 더 주수를 늘려가는 배당 투자가 맞지 않나 생각을 해요. 자, 아무튼 공격적이라면 공격적인 상품으로 분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공격적이라고 주식만 하면 바보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하락장이 예상되는 상태이면은, 자, 주력이 내가 만약에 커버드 콜이다. 그럼 커버드 콜 조합으로 7, 8% 정도로 분산 투자를 한다라는 거 뒤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내 주식을 한다, 공격적이라서, 그러면은 자, 적은 돈으로도 기대 수익이 높기 때문에 주식에 몰빵하는 공격적인 성향이 아니라, 최소한 시장이 움직이니까 주식은 급할 때 내 주식을 팔아서 돈을 내야 뭐
비상금이나 이런 걸 쓸 그런 수준까지는 되면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안정형 성향이라면 이 본인들이 안정형 성향 중에 제일 높은 상품을 또 골라야 되겠죠. 신한은행 가서 특판 찾는 게 아니라 뭐 어디 뭐 기업은행 가서 특판 찾는 게 아니라 배당주를 할 것인지 아니면 ELB를 할 것인지. ELB 지금 뭐 5% 나오는 금리도 많잖아요. 발행금 4.8, 특판 상품은 한 번씩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거 하나은행, 하나증권 7%도 있고 6%도 있고요. 이런 것들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책자랑도 있긴 한데 보세요. 타미당, 그다음에 여기 30%, 그다음에 커브더콜 나스닥 10%, 그다음에 여기 40%가 공격적이죠. 나머지는 이제 한 60% 정도는 안정적인 성향인데요. 자, 미국 배당 기본적으로 주가 안 빠지죠. 그다음 배당 귀족이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리츠 인프라 이렇게 구성을 하게 되면 비중까지 7.45%가 나와요. 배당 7.45%. 자, 은행보다 안정적이면서 1년에 7.45%면 결코 적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매월 배당이 나오는 형태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공격적인 것과 안정적인 것을 분산하면은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정답을 찾았습니다. 예를 들어 보여드릴까요? 지금 커버드콜 타미당 7, 한 500원 수준에서 1200원 떨어졌다고 지금 물은 분 계시는데요. 자, 지수는 15% 빠졌어요. 근데 보세요. 요거는 어쨌든 회복이 될 거고, 떨어지면은 다른 상품들이 이 분산 투자하는 것에서 올라올 거예요.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를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4,600원, 아까 그 코덱스였고, 4,600원에서 계속 이렇게 안정적으로 올라오면서 배당을 또 월에, 연에 한 6.5 정도 나오니까 월에 뭐 한 0.6 정도 나오겠네요. 0.6에서 0.5 나오고 있죠. 아이고, 이거를 잘못 가져갔네. 이게 바뀌었습니다. 요거 보여드릴게요. 자, 배당 7%, 리츠, 시장 빠져도 남의 나라 일인 겁니다. 시장 빠전, 코스피 지금 15% 빠졌거든요. 고점 대비해서. 남의 나라 일인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배당 귀족 참 생소하실 수 있는데, 슈드가, SHD가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종목인데요. 자, 배당 귀족이라고 하는 종목은 25년 이상 배당을 늘린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배당 귀족의 차트 보시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심지어 배당은 3.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산 투자 해놓으면요, 타미당에서 혹은 나스닥 커버드콜에서 주가가 빠지더라도 얘가 있으니까 주가가 많이 빠졌다 싶으면 얘를 좀 비중을 줄이고 얘를 사는 거죠. 이렇게 또 다이나믹 해치도 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와 밸런스를 동시에 챙기는 일이 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니고 당연히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뭐 이런 방송이나 뭐 주변에 이제 전문가들을 활용하시는 게 맞는 거지,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멤버십 이렇게 홍보하고 최근에 많이 가입해 주셨지만, 전적으로 의존하신 분도 안 계시겠지만, 뭐 책임 회피하려는 말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투자하고 똑같이 손실 봅니다. 제피 투자했거든요. 제피 투자했는데 1,380만 들어갔더니 지금 환손실만 200 몇십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도 시행착오를 겪지만 누구 하나 탓하기보다는 같이 좀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는 게 좀 낫지 않겠나. 마무리가 안 되네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같이 돈 벌자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좀 믿고 저한테도 투자해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 때일수록 좀 더 많이 고민하시고 좀 더 안정적인 게 뭔지 찾으시고, 단기간에 오르는 나스닥, 단기간에 오르는 엔비디아에 너무 목숨 걸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여러모로 힘든 시장입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도움 되실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